경제 얘기 시작하려면 어디서 들어야 해? 오늘도 유튜브 우선 그것부터 한번 얘기를 말씀을 나눠볼게요. 미국 금리 동향부터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연준의 금리 결정이 이제 시니어분들의 자산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5월 7일입니다. 네. 미국 연준에서 네. 기준금리를 이제 4.5%로 네 번째 동결을 예, 동결했죠. 네. 선언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요번에 이걸 좀 주목해야 돼요. 파월 의장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졌는데 오. 그 중요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 미국 경제 환경이 2020년 이후 크게 바뀌었다. 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연준은 자신들의 정책 기준, 즉 네. 프레임워크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책 프레임워크요? 네. 아니, 그게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자, 네. 좀 쉽게 얘기하자면 네. 연준은 이제 금리 정책을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오. 이제 운영할지를 공식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그냥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네. 거죠. 경제 상황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데 아. 이걸 좀 쉽게 비유를 하자면 네. 병원에 갔을 때 네. 감기 걸리면 해열제, 그렇죠. 폐렴 걸리면 뭐죠? 항생제. 항생제. 네. 이걸 처방하듯이 네. 물가가 이러면 실업률이 이러면 연준이 정책을 이렇게 한다라는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동안은 이제 미국이 물가가 그래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은 편이었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좀 오른다 하더라도 굳이 네. 급하게 금리를 서둘러서 올리지 않겠다라는 방침이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좀 느끼기에는 물가가 오르는데도 그렇죠. 약간 금리는 늦게 올라가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보였던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팬데믹 이후죠. 예. 네. 2021년부터 네.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준의 금리 정책이 효과에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이 중요한 언급을 이번에 또 한 번 또 했습니다. 네.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네. 이제 미국에는 공급 충격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오. 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무슨 뜻인지 저희가 알아야 공급 그걸- 충격이 더 자주 공급 일어날 수 충격이 있다? 자주 일어날 수 있다. 공급 충격이 이 영어로 이제 서플라이 샥이에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는 네. 예전처럼 낮은 물가, 낮은 금리가 당연하게 올 수가 없다요. 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네. 전쟁 문제 있죠. 그쵸. 그렇죠. 기후 문제 있죠. 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간세와 같은 정치적인 관세. 네. 이유 때문에 네. 뭐가 생겼어요? 공급망에 불안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네. 자, 그러면 물가나 금리도 불안한 시대가 온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이게 정말 생각보다 좀 복잡하네요. 네. 그럴까요? 그러면 미국의 연준 다음 금리 발표는 언제인가요? 네, 다음 금리 발표는 네네. 6월 18일입니다. 6월 18일. 18일. 네네. 제가 아마 이날에 또 올 텐데요. 네. 자, 개인적으로 우리가 6월 회의에 대해서도 좀 예상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지금 오늘 날짜까지의 자료 데이터를 총 보니까 네. 또 동결할 수 또 동결 있습니다. 아, 금리 동결이 예상되네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면 네. 이제 자산 운용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쵸. 자, 시니어 분들이라면 이제 자산이 어디에 묶여 있고 네. 그리고 그 자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을 해야 될 때입니다. 맞습니다.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만 맡겨두는 거는 리스크, 즉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네. 따라서 원금이 보호되고 네. 가능한 높은 고정이자로 자산의 일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꼭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은행 CD보다 더 좋은 저축 상품은 그레이송 401k로 버도 그레이송 새 IRA도 그레이송 너와 내가 함께 불러보는 그레이송